나 사람 좀 찾아줘.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 결혼식을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 내 휴게소에서 갑자기 얘가 없어진 거야, 형. 얘가 선영이야, 강선영. 근데 얘는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하나씩 파헤칠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그녀의 정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짐도 없다. 일본의 유명 미스터리 소설 화차를 스크린에 옮긴 변영주 감독의 동명 영화 화차. 차경선. 이름 차경선이야? 이 여자가 강선영을 의도적으로 사칭해서 살아왔다는 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 여자 찾아야 돼. 일본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엄마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기나 해? 그래 엄마.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너 누구야? 최종 23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성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시체도 없는데 누가 눈을 죽였다는 거야? 왜 이래 나한테? 탄탄한 원작과 달리 흥행에서는 유난히 안 풀렸던 일본 원작 소설의 영화들. 플라이 데비 플라이부터 백야행 하울링 등 수많은 각색 영화 중에서 영화 화차가 유독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경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남자의 극장전에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방송에서 뵈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네. 오늘 이제 화차 같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첫인상, 이제 본지 이제 한 2시간? 1시간도 안 됐잖아요. 네. 첫인상 말씀해 주시면. 그 일간에 한국에서 없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스릴러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살인이 벌어지고 형사가 나오고 그런 이제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또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되게 작은 스릴러, 작지만 탄탄한 스릴러 예. 그런 영화 같았어요. 첫인상 그랬어요. 제목 화차에 대해서도 이제 제작진이나 감독님이 고민을 좀 했다고. 그래서 화차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화차가 무슨 뜻이죠? 저 잘 모르고요. 예. 내 검색을 하시고. 예. 왜 나한테 물어봐? 나 검색자가 아닌데. 죄송해요, 형. 근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뭐 망자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불수레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영화의 제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화차는 한국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불수레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하다 화차로 그냥 가자라고 했던 건 이 원작이 갖고 있는 제목의 느낌이 실제로 영화에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들 중에서 화차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을 많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권을 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한테 맡겨달라고 졸랐어요. 전체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하면 그 약혼녀가 결혼 직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그녀를 찾기 위해서 그녀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녀의 삶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잡한 비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아까 들으니까 그 주인공 남자분이 약혼자 남자가 원래 원작에서는 비중이 좀 작았다고 해요. 사건을 의뢰하고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그 전체를 지배하고 정서를 이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균 씨 캐릭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성균 씨랑은 작업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화 화차에서 보이는 이성균 씨가 맡은 캐릭터와 또 이성균 씨 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성균은 이제 지금 A급 배우가 됐고 예. 드라마, 영화에서 주연을 하시는 배우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성균이 독특한 배우로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 독특하냐면 자기가 주연 배우를 해도 그 친구는 꼭 상대 여배우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의 성격 때문인 건지 아니면 스스로도 뭐 이렇게 나서서 자기가 그걸 이끌어나가고 이런 역할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인데.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성균입니다. 저는 영화 화차에서 문호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문호라는 인물은
사랑하는 약혼녀, 사라진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믿어주는 남자, 그런 남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차피 그녀를 찾는데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왜 찾나? 얘 찾아야 돼. 이유가 어찌됐건 찾는 게 먼저. 감독님은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찾아가는 이유를 감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녀를 찾아가는 그 이유를 멜로로 뒀죠.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는 똑같네요, 근데. 선균이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 마산병원에서 차경섭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형을 붙잡고 오는 풀샷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도 야, 어떻게 저런 풀샷이 저렇게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연기랄까. 되게 훌륭한 배우구나.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이제 최근에 관객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에서의 남자 주인공, 매력적인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캐릭터도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을 이제 최근에 연달아 하셨는데 사실 뭐 작은 변신이라는 변신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장르, 스릴러나 내지는 앞으로 이제 누아랑 다른 장르, 남성적인 장르나 이런 장르에서 이성균 씨의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기대해 보신다면 점쳐 보신다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사적으로 친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성균 씨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니까 늙었더라고요. 로맨틱 코미디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한 그 선후배로서 뭐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아빠 역할 해야죠. 네. 아빠 역할 해야죠. 아빠 역할 해야죠. 예. 그렇군요. 이성균 씨가 저기 나가니 농담해요.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김민희 씨가 이제 출연한다 그래서 사실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강선영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미스테리한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너무 무서운 여자, 그런 캐릭터의 여자예요. 배우로서 그냥 굉장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캐릭터고 또 그런 캐릭터를 제가 또 시나리오를 받는다는 건 정말 한 12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너무 흔쾌히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항상 현장에서 자주 민희한테 가장 자주 썼던 말이에요. 네 얼굴 믿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얼굴은 아닌데 화면에 비친 네 얼굴은 네 얼굴보다 100배는 이쁘다.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멍멍한 얼굴을 지어도 되게 의미 있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이다. 그걸 믿어. 근데 그걸 정말 믿어줬던 것 같아요. 김민희 씨 캐스팅 소식을 듣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느낌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전혀 기대 안 했고. 이제 김민희라는 배우는 사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또 뭐 그 뭐죠? 패션지 모델로 네, 그렇죠. 유명 모델이었죠. 픽업돼서 네. 신선한 마스크로 이제 뭐 드라마나 아니면 몇몇 영화의 작은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커리어를 쌓았던 배우인데 사실은 연기를 한창 할 나이에 이제 외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기 말고 외도라기보다는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눈에 안 띄었던 거죠. 그렇죠. 연기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죠.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성장할 나이에 한참 연기자로서. 성장할 나이에 더 많은 연기를 하고 더 많은 실패를 거뒀으면 사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배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능성은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어떤 뭐 연기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되게 놀라운 지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살인을 저지르고 나는 건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화에서 과연 어떠한 배우가 가장 좋은 평가 받을까 한다면 역시나 뭐 민희 씨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희 씨 좀 팬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모비딕이랑 이번 작품 보면서 다음 작품 좀 기대되고 또 이렇게 가벼운 연기를 다시 보여주셔도 로맨틱 코미디나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배우 얘기 한 김에 이제 주인공이 3명이잖아요. 조성아 씨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조성아 씨 요즘 꽃 중년 뭐 이렇게 하시고 저는 배우 조성아라는 사람이고요. 화차에서 종근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직 경찰이고 지금은 백수 상태고 할 일이 딱히 없는. 그런데 저희 사촌 동생 문호가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 여자 찾아야 돼. 문호를 통해서 선영을 찾기 시작하지만
이 사람의 전직이 경찰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화차를 통해서 이 종근이라는 역할은 분명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봐오셨던 조성아의 모습과는 많이 180도 이상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오늘 사경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명백에 누군가 있어. 하하 씨는 솔직히 저는 그 캐릭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영화 극 중에서 그 원작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로 알고 있는데 저는 되게 패착인 것 같아요. 각색에. 네. 그러니까 물론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있는데 그게 저는 그냥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약혼자가 됐건 그러니까 네. 약혼자가 혼자서 뛰어다니고 조사를 하던가. 조사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절실해지고 그가 자기 약혼자를 만나기까지 과정이 드라마틱해지는 건데 조성아 씨 캐릭터가 있으니까 거기 또 많은 걸 배분해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이 영화에서 캐릭터가 무언가를 얻는 사람은 조성아 씨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퇴직한 형사였는데 이렇게 사건 해결하는 와중에 다시 복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의 각색에서 가장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둘로 나눈 게 아닌가 싶었어요. こんにちは、宮部みゆきです。今回、ビョン・ヨンジュ監督の手で私が1992年に刊行した「貨車」という小説が素晴らしい映画になりました。原作を書いた私も思ってもみなかったような方向から新しく登場人物の人間関係を見つめ直してくれた映画で、映像も美しく登場人物演じている役者さんの全てがその役にはまって素晴らしく、私も大変感激して全編見終わった時にもう心が躍りました。冒頭からとてもサスペンスフルで、最終的にはとても胸をつかれる恋愛物語になっています。ぜひ一人でも多くの方にこの素晴らしい映画「貨車」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그 원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화차, 뭐 미야베 미유키 그리고 이제 뭐 그 원작이 한국 영화로 각색되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작이 있는 영화인 경우에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약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우가 원작을 보고서 원작에 꽂혀서 소위 말하는 원작에 꽂혀서 네. 나 이 영화를 하겠다. 뭐 그런 경우나 또는 투자자가 원작 소설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되게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캐스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예. 독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원작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아, 예. 게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원작이 있는 경우에 시나리오를 각색을 할 때 사실 이 시나리오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원작 이제 시나리오를 각색해서 가져다 주면 원작과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작은 이러저러한 점이 재미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왜 원작만큼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변영주 감독이 이 작품을 뭐 5년 정도 준비했다고 이제 네. 그 얘기 들었는데 20권 가량 시나리오를 네. 쓰면서 그 변영주 감독의 미스테리, 변영주 감독의 스릴러.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변영주 감독님이 뭐 낮은 목소리, 그 다음에 미래, 뭐 그 피터팬 해가지고 이제 다른 장르들을 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미스테리 도전하신 건데 전체적인 총평과 뭐 각색 방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변영주 감독의 미스테리가 무언지는 잘 모르겠고 변영주 감독 미스테리 감독도 아니었고 네. 그 양반이 뭐 20권을 넘게 썼던 거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18권까지는 헤맸을 것 같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그리고 이제 화차라는 소설이 굉장히 두껍고 양이 방대한데 주인공도 되게 여러 명이고 그걸 이제 2시간 내에 압축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각색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도 이제 원작에 있는 시나리오를 각색하다 보니 이런 경우를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왜 원작이 있으면 시나리오가 재미가 없냐? 영화가 왜 재미가 없냐? 네. 되게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원작자만큼 내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세계 문학사에 남는 걸작 문학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 각색을 했을 때 영화를 만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영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네요. 예.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없어요. 예. 있어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그 대문호의 영화로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재밌겠냐? 네. 톨스토이급이 돼야 재밌는 거죠. 예.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신선해요. 뭐 이렇게 그 심리 묘사를 할 수 없어서 막 방대한 분량 줄일 수가 없어 이 얘기보다 내공이 없어서, 내공이 부족해서. 변영준 감독님이 내공이 없다는 그러니까 변영준 감독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대문호나 이렇게 원작자에 비하면 그 원작에 대한 몰입도나 이런 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각색이니까 옮기는. 그래서 그 원작이 있다고 해서 감독들이 이거 진짜 재밌는데 나 한번 해볼까? 나왔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오히려 그냥 이거 그냥 설정은 재밌는데 내용은 별로야. 사실 그게 나아요. 사실 그런 걸 각색하는 게 낫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파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완성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또 그만한 완성도로 만들려고 한다면 시나리오를 더군다나 되게 적잖아요. 영화라는 건 2시간. 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되게 많은 무리수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 감독님도 최근에 그 화차랑 비슷하게 그 일본 소설이 원작인 용의자 X의 헌신을 각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직접 한 고민이시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원작대로 가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좀 드리고 싶은데 용의자 X의 헌신 이제 완전한 사랑인가로 이제 지금 촬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각색에 만족하시는지. 전혀 만족하지 않고요. 저는 중간에 잘렸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사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설 각색이 또 들어온다. 뭐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제가 좀 질문 한정시켜 볼게요. 일본 추리나 미스테리물이 다시 각색이 들어온다. 소설 책이 감독님한테 각색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 아까 말한 대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거는 여자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나쁜 여자를 보고 또 나쁜 남자를 봤을 때 그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대중들이 갖지 못할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역 역할 또는 예를 들어서 추격자에서 하정우가 매력적이지 않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되게 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차에서도 사실 면죄부를 줘요. 아버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근데 그거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관객들은 이 영화를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런 관객들이 보면 더 좋아하실 거다. 이런 정도 한마디 뭐. 결혼을 앞두신 남자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영화 속 이성균 씨처럼 주인공이 결혼을 뭐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종전을 감춘다. 그럼 감독님 어떤 심정이 되시겠어요? 가려장 가겠지 뭐. 그럼 차 돌려서 돌아오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잘 됐다. 그런 여자 하게 꼬셨구나. 네, 잘 됐다. 천만 다행이다. 딴 일 찾아봐야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감독님 작품 세계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화차는 이제 감독님 오늘 보셨으니까 나에게 화차는 이런 영화였다. 짧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차는
저랑은 되게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예.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감정을 다루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제 취향이 보편적이거나 이렇진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오늘 뭐 영화 얘기는 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감독님 요즘 근황이랄까 차기작 뭐 이런 소식을 좀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하시잖아요 계속 왜 오픈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도 힌트만 주시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 휴먼 드라마도 있고요. 예. 스릴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차기작이 되게 기대가 되고 차기작 개봉하실 때쯤 변영주 감독을 모셔서 오늘 같은 자리를 가지면 되게 아주 훌륭한 또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무서워. 들고 사실 그때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갈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재밌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영화에도 다음번에 시간 되시면 출연해 주셔서 독서를 또 해주시고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맞절하고 끝낼까요? 어떡하지요? 예, 형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심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배트의 공이 맞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파이팅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53번째 정식 등록 고교야구팀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입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을 지도해 주실까요? 우리 애들 실력이라도 한번 보실래요? 동황대기? 얘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나간다고요? 쟤네들 뭐냐? 야구선수 맞아? 니들 뭐야? 어차피 연습이니까 대충 봐주면 돼? 갚는 건 상관없는데 일어서 힘마저 뺏으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강팀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팀이다. 더 이상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터뜨리란 말이야. 뭐하냐? 공항이 얼마나 남았다고? 잊지 마. 니들이 흘린 땀만 믿고 뛰어. 충주 성심학교 오늘이 전국대회 첫 출전입니다. LG 현역 프로 선수 막내는 굉장히 잘 던지는 류현진 선수. 퇴물 투수 술 먹고 사고 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쇼맨식으로 갔다가 딸랑 10명으로 야구를 한다고요? 불량 코치 까칠남 먹튀죠. 먹고 튀는 남자. 착간한 차갑고 게다가 까칠하기까지. 싸 보이는데? 내가 곧 알러지는데. 나는 갑니다. 놀러 갑니다. 아주 나보라고 생쇼들을 하는구만. 기본이 안 됐네, 기본.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장애학교로 오는 과정에서 힘들었고 에이스? 다크호스? 야구부를 만들고 지도하는 거죠. 서포터로서 따뜻한 모성애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존 위시입니다. 선생님이기 이전에 천사 같은. 저 원래 국어 전공인데 여기 와서 음악 선생님만 하고 왔어요.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찰스는 정말 애증의 관계죠. 나 없으면 얼마나 찾아 보려고 했다. 왜? 이게 일종의 러브 테스트거든. 저는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김상남이야, 김상남. 프로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몸에서 배어있는 그걸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야구 선수 같이. 한 1000개 정도. 그 이상 쳤을 수도 있고. 야구 연습을 3개월, 4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렇지. 하루에 3시간씩 야구 감독님 밑에서 그리고 코치님들 밑에서 이렇게 매일 체계적인 훈련을 했었고요. 잘 안 될 때는 몇백 개 계속 받는 연습만 한 3-4시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다 아팠던 것 같아요.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내가 이제 글로브 셔프하게 하는 움직임, 흔들링 연습하는 거죠, 흔들링. 다 겪는 부상들인데 슬라이딩을 해서 무릎이 멍이 든다든지 캐치볼을 하다가 그리고 저도 눈에 멍든 일도 있어요. 정말 쉬지 않고 휴일에 다 나와서 연습하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 벌써 늘이 거의 불이 튀어 애들이. 수화는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배웠고요. 호기심으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아직 저희가 대본이 안 나와서 에피소드 같은 걸 저희가 짜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쓰지 않던 것들을 손을 이용해서라든지 머리로는 지금 이 대사가 생각나는데 손으로는 또 생각이 안 나고. 전국대회 1승을 하려면 전국대회 나가는 팀이 이겨야겠지. 통역을 해야 되는 인물이라 수화량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있었고. 난 수아가 처음에는 되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줄 알았거든.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아니더라고. 그들의 언어가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답더라고. 수아 자체가 감동이 있더래. 한신이 카트가 거의 총카트예요. 가장 임팩트 있는 마지막 경기를 한 열흘 정도 찍었어요. 강우석 감독님처럼 빨리 찍으시는 분이 카메라 3대로 열흘을 한신을 찍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 공을 따라다녀야 되는. 야구를 소재로 영화한다는 감독들을 불러서 하지 마라. 동시에 머리 쓰면서 몸까지 같이 망가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뛰고 그러다가 손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설렁설렁하면 또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죽어라 그냥 했어요.
야구를 소재로 한 야구 영화가 아니죠, 이거는. 야구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다 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깊이가 더 많이 느껴지는. 진심이 통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호탕해 나갈 것입니다. 저 깡패 아닙니다. 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너는 이거, 나는 요거. 예?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살 길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반달로서 넌 도대체 뭐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그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잘못했다. 액션씬은 부담이 되죠. 가짜로 때리고 가짜로 맞는 것 같은 거는 작품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맞으셔도 되는데 진짜로 맞고 막 그러시니까. 왜 이럽니까? 내가 언제 최민식 선배를 한번 때려보랴. 최영배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간만이네. 이쪽 세계 발들이지 마소. 굉장히 마초적이다. 아, 그건 아니고. 부산에 내려와서 3주 동안 어떤 행동 패턴, 걸음걸이, 제스처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좀 맞자. 카리스마가 있고 전형적인 경상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신뢰하고 믿은 사람은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무너졌을 때 냉정하게 쳐내버리는. 다리빙샷 만들어줄까? 어릴 때 네 담배 불붙이던 김파가 아니다. 극중 인물 중에 형배라고 하는 부산의 넘버 원 상대 조직 우두머리 역할이고. 형배 그 엄마는 성격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래. 집이 몰라. 형배한테 너무 제가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슬픈 역인 것 같아요. 이쪽도 귀여운 일이고. 형배한테 대단히 대들다가 내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안 되네요. 너무 리얼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합니다. 아닙니까? 삶이 다이나믹하네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감독이 시켰는데. 제가 생각해도 예쁘게 나왔어요. 또 나이에 맞지 않게 순수한 고맑고 귀여우신 분이 아닌가. 재미있으시고 개구장인 것 같습니다. 최면 걸린 연기 한번. 범죄 전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는 장소가 100 몇 군데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영화 중에 가장 장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헌팅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거의 다 뒤졌어요.
부산, 김해, 대구, 울산, 청주, 전주, 무안 그리고 서울 거의 전국을 다 다녔다고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토가 나옵니다. 그런 거리를 한번 찍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범죄와의 전쟁은 근과거의 이야기고 80년대, 90년대가 사실은 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화가 아닌가. 그럼 그날에 이런 집에 많이 살았어. 일반적인 영화에는 20, 30개 공간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 영화는 거의 100가지도 넘는 공간들이 나오죠. 대략 100 몇 가지가 되는 공간들을 한 가지 톤을 유지해서 맞춰 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나쁜 분, 나쁜 놈들만 나오기 때문에 섭외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얼굴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얼굴을 많이 봤고 옛날 느낌이 나는 배우들을 캐스팅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못 외워요. 누군지. 하루에 10분 정도씩 석 달 정도를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투리고 리얼리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죠. 나머지 배우분들은 모두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구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돈 우리나라. 와, 신라 저 말할 때 따라오소. 이 혼자 같이 오갈래요. 나도 가오가 있다 이가. 쉐이크는 8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 보여줘야 되고요. 맨 처음에 공무원으로 시작하죠. 건달 세계에 빠져들면서 자기가 건달 이제 두목처럼 의상은 35벌 제작했고 그게 이제 양복이 대부분이고 한 영화에서 가장 많이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차 색깔의 그런 선글라스들 또 시대에 따라서 특색 있게 바뀌면서 많이 나왔고 영화 대부를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너무 잘 소화해 주세요. 분장은 제가 정말 다 감사할 정도로 전문 타투리스트 분을 섭외를 했어요. 전체 하는. 아침부터 촬영이면 그 전날 저녁부터 문신이 시작돼서요. 조연들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단역들까지 전부 다 양복을 제작했는데요. 주인공만 멋있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조진웅 씨가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생각한 게 파워머리였어요. 이쪽도 주연일이고. 시대감을 주자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양복만 한 250벌, 넥타이만 한 1000개? 양쪽으로는 엄청나겠죠. 아마 2.5톤 탑차에 꽉 찰 정도로 싣고 다녔으니까. 뭐였습니까? 그러면 진짜 조폭들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입니다. 오늘 영화계 엑스파일에서는 19금 예고편이 공개된 영화 돈의 맛과 유럽과 미국이 반한 인류멸망 보고서의 판매 소식, 제32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등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밌는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 지금 곧 시작합니다. 임상수 감독의 신작 영화 돈의 맛 유삭제 예고편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노출과 자극적인 대사 때문에 심의에서 2번이나 통과되지 못했던 돈의 맛 예고편. 영화 전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성인 버전의 예고편을 공개, 예비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영화의 예고편에는 대한민국 1% 상류층의 고급스러운 생활과 자극적인 노출, 대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유혹에 흔들리는 젊은 남자를 담은 영화 돈의 맛. 강렬한 캐릭터와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주연 배우들이 과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궁금한데요. 예고편 하나로 관객에게 아찔한 인상을 남긴 영화 돈의 맛은 오늘 5월 공개됩니다.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계 엑스파일. 다음 소식은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의 판매 소식입니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좀비가 되어가는 커플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로봇과 당구공 하나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가족까지 인류멸망의 3가지 징후를 그린 옴니버스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가 미국과 유럽 지역 등 해외 6개국에 선판매됐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베를린 필름마켓에서 공개된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는 예고편만으로도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영화제에서 이름을 알린 김지훈 감독과 임필성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 덕분에 계약은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석 달간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해외 영화계까지 사로잡은 한국 영화의 힘,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영화계 엑스파일의 하이라이트. 이번 소식은 최고의 감독과 배우들도 두려워하는 제32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소식입니다.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최악의 영화를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실베스터 스텔론부터 케빈 코스트너, 마돈나는 역대 최악의 배우로, 트랜스포머 2와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은 최악의 졸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그 신기록에 도전해 다양한 부문에 수상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코미디 배우 아담 샌들러인데요.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잭앤질은 최악의 남우주연상과 최악의 여우주연상, 최악의 커플상 등 10개 부문을 수상했죠. 남자 배우인 아담 샌들러가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유는 영화 속에서 펼친 여장 연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남매 잭과 질을 모두 연기한 아담 샌들러. 그는 기존 최악의 기록을 세웠던 영화 배틀필드의 수상 기록을 앞서며 최악의 배우로 우뚝 섰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만큼이나 파급력 있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을 통해 영화가 알려졌으니 나쁜 소식만은 아니겠죠. 이번 기회에 아담 샌들러의 또 다른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 엑스파일 마지막 소식은 작지만 강렬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제의 소식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서울 아트시네마. 한국 영화사의 걸작 100편을 선정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4월에는 친밀한 삶을 부제로 다양한 수작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GV 무비 콜라주에서는 치유와 소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시간의 숲 상영회와 제84회 아카데미 수상작 앵콜 상영전을 열어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아.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하나의 시체를 차지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기막힌 범죄 사기극을 담은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 기발한 상상력과 유쾌한 소재만큼 영화음악 역시 흥겹게 관객을 사로잡는데요. 최고의 힙합 가수 다이나믹 듀오와 가수 프라이머리가 함께해서 더 좋은 영화음악, 시체가 돌아왔다의 OST입니다. 일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술 기운이 올라오니 산에 놈들끼린 결국엔 여자 얘기 적적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번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술자리가 끝나가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자
7분 10분 앤 20분 담배와에만 태우는 지금 답장 왔어 오빠 나 남친 생겼어 늦었어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다음에 봐 그냥 다음에 나 제발 후회할 걸 알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너는 지금 뭐해 잤니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진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진짜 술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들뜨는지 나도 잘 몰라 난 왜 그녀들을 부르는지 갑자기 허전해 작업을 걸어대지 여기저기 오늘 밤 나 자존심 다 버렸네 전 여친한테 더럽게 달라붙어봤지만 그녀는 버럭해 너 진짜 철없게 언제까지 이럴래 미안해 갑자기 외로운 걸 어떻게 껄떡대 나 여기저기 다 맘껏 들쑤시고 다녀온 거리거리 다또 잠들었어 프라이머리가 텐션 떨어진다 동훈아 넌 저리가 이제 해가 나올 시간 이대가니까 눈이 녹듯 사그라 드는 기대감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자고 싶어 있잖아 저 차를 타고 졸며 집에 가 창밖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나는 꾸벅꾸벅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해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 기분 아직도 바쁜 내 손가락 아직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 자꾸 기나 먹고 가네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택시비 줄게 그 천호동 간다고? 심심해서